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북한도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시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북한 주요 도시에서 개발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북한 부동산 전문가십니다. 통일연구원 정은희 교수님, 그리고 북한 전문 기자이신 강미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이었습니다. 이 평양 정상회담 때 공개된 평양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거든요. 네, 고층 빌딩에 대형 아파트 단지 그리고 깨끗한 도시 미관까지 과거 평양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을 자주 가지 못하니까 네. 평양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가지 않습니까? 3개월, 뭐 2개월만 가도 굉장히 평양이 달라졌다. 네. 없던 건물들이 갑자기 생겨났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미래과학자거리고요. 이른바 신도시 건설을 좀 많이 했네요. 김정은 시대 이후에 건설된 그 거리가 5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 80년대에는 이제 광복거리에, 90년대는 통일거리에, 바꿔 말하면 상당히 그 평양에서 봤을 때 외곽의 네. 개발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의 북한 도시 개발을 보면은요, 이렇게 중심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서평양 중에서도 이제 본평양, 이제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의 부동산 붐이 한편으로는 시장적인 그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이렇게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들도 엿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보면은 한강변을 따라서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맞아요. 북한도 강변 쪽 아파트를 선호하나 봐요. 흔히 이제 새 집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이냐, 물이 흐르는 곳이냐, 아. 산이 막혀 있는 곳이냐, 학교가 가깝냐, 뭐 장마당이 근처에 있냐, 뭐 상업단지는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냐, 이런 한국에서 말하면 뭐 역세권, 숲세권 뭐 이런 식으로 네. 엄청 많이 이제 조건을 따진다는 거죠. 네, 확실히 사람 사는 곳은 그렇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양 도시개발 외에도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 건설 계획을 지시했죠. 신의주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문의 도시다라고 하는데 네. 평양과 북경을 연결해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타겟으로 신의주를 국제도시로 만들겠다. 이제 그 분야를 보면은요, 첨단 기술 산업, 금융증권, 보세 가공무역, 관광, 부동산 뭐 이런 측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책적인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의 특성별로 도시를 개발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김정은 시대 이후에 북한의 도시 개발 상태를 보면은요, 상당히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산 개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원산뿐만 아니라 청진도 굉장히 많은 이제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북한 쪽 강원도 원산이죠.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에 관광특구로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청진도 관광도시로 개발한다고요? 청진은 대표적인 중화공업 도시입니다. 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책 제철소라든지 네. 청진 제강소라든지 화학 섬유 공장이라든지 네. 이런 공장들이 입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런 공장 기업소들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 입지는 청진 제강소가 조금씩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청진 제강소를 둘러싼 이 입지를 보면은요. 마치 우리가 보면 해운대나 대련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청진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 모셔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동상을 세웠는데 바꿔 말하면 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동상이 세워진과 동시에 길이 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집들이 점점점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주변으로 아주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컨벤션 센터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관광 중심의 이런 시설들이 막 들어서고 있죠.
이 청진시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살린 다른 곳도 있나요? 예를 들면 같은 항구 도시인 남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남포에는 그렇게 큰 공장들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남포 재련소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남포 재련소가 2000년대 이전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들어서냐면 물류 창고와 같은 근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항구를 낀 곳이 그런 것들이 물류 창고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남포와 같은 경우는 평양과 인접해 있고 또 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류 복합단지로서 개발하기 아주 좋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시개발 계획이 실현되려면 그 전에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도시 개발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주변 인프라, 즉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순조롭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무엇보다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상당 수준 완화가 돼야 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되어야 되고,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 접촉이 또 성사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 비핵화가 북한의 도시개발 관련된 기회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도시를 개발하는데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이 지금 꽤 여러 도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대북 제재 속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지, 어떻게 도시 건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북한의 공장 기업소라든지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돈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가 다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국가가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권한을 기관에 이양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이 여력이 없을 때는 돈주의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네. 혹은 돈주가 본인이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를 이제 물색을 해서 본인이 이제 기관 명의를 들고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다면 운영 수익은 그 네. 개인 돈주가 100% 가져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그 본인의 상급 기관, 본인이 소속된 기관과 계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윤의 30% 정도가 본인이 선택한, 본인이 소속한 그런 기관 기업소로 그 상납이 됩니다. 네. 그 나머지는 본인의 이윤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그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투자로 다 들어갑니다. 네. 사실상 북한은 어쨌든 국가가 여러 가지를 다 통제를 하잖아요. 뭐 사회주의 국가기도 하고 뭐 독재 국가기도 한데 이런 운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북한 사회가 좀 독특하죠. 그래서 북한이 공식적인 그런 신문에 실리는 것도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긴 사회주의인데 북한만의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사회주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플러스 한 거죠. 돈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본가들 위주의 이 시장 중심적으로 개발이 되는 건지 도시 개발이 아니면 국가 주도로 되는 건지 사실 도시는 국가 주도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북한에서 현재 그 개발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동력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시장의 원리에서 돈주들의 힘에 의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식의 그런 모습을 약간씩 이제 변형해가고 없애는 그런 양태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장의 수요라든지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혹은 국가 경제 발전의 그런 전략에 맞춰서 이제 정책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 북한의 도시 개발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도시가 변하면 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또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재래시장보다는 마트 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인식 변화도 분명히 왔을 텐데 북한 주민들은 어떤가요? 북한 주민들의 그 인식 변화도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 그리고 입고 다니는 우리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고 그런 변화는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더 이제 잠재력을 많이 발동한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들의 그런 쇼핑의 패턴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또 더 주목해 볼 게 뭐냐면은 평양에 이제 사우나만 하더라도 한 100여 개가 그래요?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 평양의 사우나뿐만이 아니라 뭐 순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면은 수영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뭐 그 세차장, 네. 주유소 이런 복합단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주의적인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본주의 생활 패턴으로 가는 네, 그런 양성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도 변화하고 합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강 기자님이 말씀하시기에 북한에서 표현하기를 우리식 사회주의 이렇게 그렇죠. 표현한다 그러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북한식 자본주의의 시작인 게 아닐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아직은 이 평양이나 주요 도시 위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개발이 안 됐다는 건 개발 잠재력이 크다는 그렇죠. 얘기가 될 네. 수도 있잖아요. 향후에 남북이 함께 이 도시 개발 부분에 있어서 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도로가 진짜 체크무늬 형식으로 다 뚫어져 있어서 어딜 가도 이제 도로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없잖아요. 네. 북한은 도로 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도로를 많이 건설해봤는데 일단 고속도로가 몇 개가 안 되죠. 네. 그리고 일반 도로도 한 개, 두 개 정도 그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교류가 한다면 도로도 이제 중요한 중심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철로라든가 철로는 지금 일단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건설 협력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크게 하면 뭐 도로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이런 일단 그 나라의 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망들 그런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했을 때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이제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있고 또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그때 그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 중국 내에서 특히 남방에서 과연 북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그 문의가 한 3만 건 정도가 한 2, 3일 안에 들어왔다고 상당히 합니다. 많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에는 상당히 북한과 어떤 그 협력을 하기에 어떻게 보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도 원오브댐이라는 거죠.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북한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이 높다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남북이 함께 협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과제들이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